오늘은 연말정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연말정산 전체적인 구조, 즉 왁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세세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요약해 드리면은 연봉입니다. 1년 총 받은 금액에서 일단 비과세 소득을 뺍니다. 비과세를 뺀 그것을 뭐라 부르냐? 총급액이라고 합니다. 총급액. 그러니까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매출액이라 보면 됩니다. 매출액. 그러니까 매출액부터 시작하겠죠. 모든 시작은 세금은. 그래서 총급액이 되고, 자, 거기에서 사업자들 같은 경우 매출액에서 매입 비용을 빼고 남은 당기 수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근로자도. 그래서 총급액이 매출액이고 그 비용을 빼줘야 되죠. 근데 이제 이 근로소득자들은 비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비용을 빼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용을 빼주는 게 아니라 이제 세법에서 정한 총급액별로 일정한 정한 금액을 빼주는데 그 사업자의 비용 개념이 바로 근로소득공제입니다. 근로소득공제가 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인 총급액에서 비용인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단기 사업소득자처럼 단기 수익 나오겠죠. 매출에서 매입 빼면 단기 수익이 나오듯이, 자, 이 단기 수익 개념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금액. 즉 근로소득금액은 매출에서 매입을 뺀 단기 수익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급액이 매출액이고 근로소득공제가 매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근로소득금액 당기순이익에다가 원래는 이제 세율을 급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되지만, 이제 개인들의 경우에는 여기다 바로 세율을 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일정하게 정해진 어떤 또 그런 금액들을 차감해 줍니다. 그 금액을 차감하게 되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하게 되는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죠. 인적공제라 그러는데, 인적공제인데,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 경우인데, 첫 번째 이제 즉 부양가족이죠. 이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인당 본인 포함 인당 150만 원의 금액을 공제를 해줍니다. 당기순이익에서 또 이러한 금액을 빼준다 이거죠. 그 첫 번째 본인이 있고, 자, 보양가족 보면 본인 말고 배우자 있겠죠. 그리고 위로 직계종속 부모님이죠. 아래로는 이제 직계 비속이라고 하죠. 자녀. 그리고 옆으로는 형제 자매가 있겠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인은 그냥 당연히 그냥 150만 원 빼주는 거겠죠. 근데 이런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일정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만 인당 150만씩 공제를. 첫 번째 이제 배우자를 보면은 이러한 요건의 기준은 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합니다. 12월 30일 기준으로. 자, 배우자는 나이 요건은 필요 없어요. 나이는 상관없지만 소득입니다. 소득이 그러니까 배우자가 너무 큰 소득이 있으면은 근로자의 기본 공제로 힘들겠죠. 그래서 소득금액입니다. 즉 뭐냐? 여러 소득이 있겠죠.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뭐 사업 소득, 퇴직 소득, 양도소득 이런 있는데, 이 소득금이 그냥 총 금액이 아니라 이런 수입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항상 단기 순이익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업 소득이다 그러면은 사업 소득 금액이다 그러면은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그런 개념인 사업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그렇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의 이하의 100만 원까지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데 근로소득만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로 500만 원입니다. 총급여로 500만 원 이하에 있는 겁니다. 총급여는 아까 말했죠? 연봉에서 비과세 뺀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부양가족 직계종속도 소득요건, 그 다음에 아까 자녀가 너무 많은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기본공제 해주지 않겠죠. 그리고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배우자에는 없는, 배우자는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요건만 따지는 건데, 자, 그러나 직계존속, 위로 부모님, 아래로 자녀, 옆으로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이런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나이가, 그러니까, 부모님은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60세 이상. 그래서, 따지고 보면 언제냐? 1964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만 해당이 됩니다. 직계존수 60세 이상입니다. 1964년 12월. 그리고 이제 아래로는 20세 이하입니다. 이거는 어려야 되겠죠. 20세 이하인데 언제냐? 2004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들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당연히 소득 요건이 있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는 자 이렇게 옆으로니까 60세 이상이면서 또는 20세 이하인 거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나이가 충족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한 60세 이상이라면 형제가 뭐 형이다, 동생이다 이런 경우에는 64년 12월 31일 이전이거나 아니면 2004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형제 자매만, 그래서 이렇게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이렇게 해당이 되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위탁 아동도 있고 이제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부양가족에 대해서 인당 기본공제로 일단 먼저 인적공제 중에서 기본공제로 인당 150만 원 해주는데, 이렇게 본인 외에 배우자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형제 자매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도 있고 소득 요건도 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을 기본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나중에 나오는 특별세 공제가 있습니다. 특별세 공제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런 거 할 때 이런 나이 요건이나 또 소득 요건이 또 충족되는 게 충족되지 않아가지고 기본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어떤 항목에 따라서는 이제 또 존속이든 비속이든 형제 자매가 쓴 교육비라는 이런 것들이 또 본인의 근로자의 세 공제로 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기본공제, 인적공제를 기본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했는데, 이런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죠. 중에 장애인이 있다. 그럼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인당 150만 원에 플러스, 그 다음에, 공제를 더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 플러스가 얼마냐면은, 장애인 공제는 인당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을 추가 공제해주고, 그 다음에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 부모님이 너무 나이가 많으시다. 즉, 70세 이상이다. 아까 기본 대상은 60세인데, 70세 이상이다. 즉, 1954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부모님이 계신다. 그런 경우는 이 기본 공제도 되지만, 경로우대 공제도 가능합니다. 추가 공제 되겠죠. 이거는 인당 100만 원입니다. 인당 100만 원. 100만 원 경우 100만 원이 이제 추가적으로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여성 근로자다, 부녀자다. 이제 본인이 지금 연말정산하는 본인이 직접 근로자가 부녀자인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50만 원을 추가 공제해 주는데, 자, 요건이 있습니다. 부녀자라는데, 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결혼한 여성 근로자. 그러나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아까 말했지만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건 아까 말한 근로소득 금액이 뭐냐? 총금액에서 근로소득 공제 비용을 뺀 당기순이익금이 이제 종합소득 금액 또는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기 때문에 총급여로 따지면 얼마냐? 이거 총급여로 이제 따지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총급여는 4,147만 588원 정도.
그러니까 4,147만 원 정도가 총급여입니다. 여기서 이제 비용을 빼니까 뭔가 근로소득금이 빼고 나니까 당기수익 개념인 종합소득이 3천만 원 되는 거죠. 근로소득만 있다 따지면 근로소득이 다 따지면 총급여가 4,147만 이하인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가 분야 공제가 되고, 자, 배우자가 없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는 없으면 그냥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 그러니까 미혼인 여성들이죠. 이런 분들은 그냥 추가로 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한부모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는 부양 자녀가 있어야 되죠.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데 배우자가 없어요. 혼자 이제 애를 키운다. 남자든 여자든 그렇게 한부모 공제가 있는데 이거는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75살의 부모님이 계시고 뭐 100만 원 되고, 근데 뭐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 자녀가 있으면 장애인 공제도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했죠. 아까 총급액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총급액에서 비용 개념이 근로소득 공제를 빼고 단기순이익의 개념, 즉 사업자의 매출에서 매입을 뺀 비용을 뺀 단기순이익 개념이 근로소득 금액. 이 근로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소득요건을 따질 때. 그리고 아까 분여자 공제에서 보면 종합소득금액이라 했잖아요. 이게 종합소득금액은 이제 다른 열거된 소득이 이자나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나 연금소득이나 이런 것들 좀 받은 수입에서 총 금액에서 빼기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당기순이익을 종합소득금액이라 부른다. 그래서 근로급여로 따지면 총급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즉 나라가 정한 일정한 비용을 빼고 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겠죠. 그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걸 총급여로 환산해 보면은 4,100만 원 된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은 기본공제. 가장 먼저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이 기본공제를 잘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양하는 가족에 대해서 요건들을 잘 보시고 요 나이 요건을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가공제 가능한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시간으로 강론에서 연말정산 강론에서 가장 먼저 이제 단기순이익 근로소득 금액에서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첫 번째 이걸 인적공제랍니다. 두 번 합쳐서 인적공제다. 그러니까 사람과 관한 부양가족과 관한 인적에 관한 공제에 대해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 가지가 있다. 이 공제는 요건들이 있어야지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기본공제, 인적공제 다음으로 이제 연금보험료 공제가 있다 그랬죠. 두 번째로 이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공제 두 번째 인적공제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고 연금보험료는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갖다가 불입한 금액을 연금보험료, 국민연금을 이렇게 빼준다는 거죠. 연금보험료 공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기본공제 중에서 인적공제와 국민연금, 즉 연금보험료 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